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넘 유기화학제 6장의 4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안정도, 알켄과 사이클로 알켄의 안정도, 스테빌리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알켄의 안정도에 대한 내용인데, 자, 알켄의 안정도는 뭐를 가지고 비교하냐면, 어떤 값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각각의 알켄마다 서로 다른 안정도를 가지게 된다는 건데, 그것들을 비교하기 위한 어떠한 이제 값들, 수치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 수치는 뭐로부터 도입을 하냐면, 수소와 반응열을 통해서 그 값을 계산을 하게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3메틸1부텐, 2메틸1부텐, 2메틸2분텐, 서로 다 다른 구조 이성질적 관계에 있는 알켄 화합물들이죠. 자, 근데 다 동일한 분자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구조 이성질체예요. 자, 이 세 알켄 화합물을 수소화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 환원이 된다는 얘기고, 저 탄소 이중결합 쪽에 수소 원자가 이제 결합이 되면서 환원이 되고 그 생성물은 알케인으로 변화가 돼요. 알켄을 수소화 반응하게 되면 알케인으로 변화가 돼요. 이거는 알켄의 반응에서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이 세 물질을 환원을 시키는 수소화 반응을 하게 되면은 아이소펜테인이라고 하는 동일한 화합물로 변화가 돼요. 자, 아시겠죠? 근데 얘는 알케인이기 때문에 얘가 에너지가 낮아요. 그리고 각각의 알케인 에너지가 더 높죠. 근데 그 과정에서 방출하는 열을 봤더니 얘가 30.3kcal/볼, 두 번째 화합물이 28.5kcal/볼, 얘는 26.9kcal/몰이란 얘기예요. 서로 방출하는 에너지가 달랐어. 그러면 이 방출하는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생성물이 모두 다 동일하기 때문에 더 많은 열을 방출하려면 내가 그만큼 더 많은 열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 알켄 화합물이 이 알켄 화합물에 비해서 에너지가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화 반응을 할 때 더 많은 열을 방출할 수 있는 거야. 이게 가장 낮은 에너지를 방출했다는 얘기는 이 화합물이 가장 안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에너지적으로 가장 안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수소화 반응을 통해서 이 방출하는 열의 에너지를 비교해서 안정도를 비교를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중결합의 치연기가 많을수록 안정하다. 치연기가 많을수록. 요거는 제가 이제 그 할로젠 알킬의 제거 반응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중결합의 치연기가 많을수록 안정도가 증가합니다. 즉, 알켄의 이제 몇 치환 알켄이냐, 치환 차수를 가지고 좀 구분을 하는데, 자, 이렇게 이중결합의 전체가 다 수소 원자가 아닌 알킬기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 저게 4치환 알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소가 하나가 결합되어 있으면 3치환 알켄. 그다음 여기는 2치환 알켄이고, 1치환 알켄, 그다음에 에틸렌. 자, 그러면 4치환 알켄이 제일 안정했다는 거야. 저게 제일 안정했다는 거야. 얘가 제일 불안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중결합의 치환기가 많을수록 안정하다. 4치환에서 1치환 에틸렌 순으로 안정도가 떨어지더라 라는 거고, 두 번째는 트랜스 알켄의 이성교체가 시스 알켄의 이성교체보다 안정하다. 자, 여기를 보시면 2치환 알켄 중에 얘는 트랜스죠. 그리고 얘는 시스거든요. 트랜스와 시스 비교해보니까 트랜스가 더 안정하다는 거야. 오케이?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하지 않는 딱 정해져 있는 규칙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치환이 많이 되어 있는 알켄일수록 안정하다. 트랜스 알켄이 시스 알켄보다 안정하다. 그러면 이제 각각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치환이 많이 될수록 안정한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제 하이퍼 컨주게이션이라고 하는 효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이퍼 컨주게이션. 자, 하이퍼 컨주게이션 효과가 어디서 한번 나왔었냐면 탄소 양이온의 안정도, 탄소 양이온의 안정도를 따질 때 3장이었죠. 탄소 양이온의 안정도를 따지는 그 부분에서 나왔었어요. 자, 하이퍼 컨주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p 오비탈과 그다음에 이제 시그마 결합에 존재하는 결합성 오비탈, 시그마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결합성 오비탈 간의 오비탈 상호작용을 보통 하이퍼 컨주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탄소 파이 결합, 탄소 이중결합의 반결합성 오비탈이에요. 반결합성 오비탈. 전자가 차 있는 결합성 오비탈이 아니라 전자가 비어있는 반결합성 오비탈이야. 보통 우리가 이제 이쪽에 탄소 원자의 p 오비탈, 반대편 탄소 원자의 p 오비탈이 상호작용해서 파이 결합을 만들잖아요. 그럼 파이 결합은 결합성 오비탈이지, 결합이 형성하는 결합성 오비탈. 그럼 결합성 오비탈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거만큼 낮아지는 에너지, 그거에 정반대로 높아지는 에너지 레벨에 오비탈이 하나가 더 있죠. 뭐 반결합성 오비탈이 하나가 생성이 돼요. 반결합성 오비탈은 전자가 차있다, 안 차있다? 안 차있어요. 얘는 전자가 차있지 않은 비어있는 오비탈이에요. 물론 그만큼 에너지가 높죠. 자, 반결합성 오비탈과 이유탄 치환기의 탄소, 수소, 시그마 결합의 결합성 오비탈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안정화 효과다. 얘가 지금 탄소, 탄소 이중결합이야. 이중결합의 안티본딩 파이 오비탈이에요. 반결합성 파이 분자 오비탈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존재하는 p 오비탈이 있을 거야. p 오비탈. 그쵸? 여기에 p 오비탈이 있어요. 이것과 이쪽 편 탄소 원자에 존재하는 CH 결합. 여기는 당연히 뭐가 존재해요? 여기는 결합에 전자가 존재하는 거죠. 전자쌍이. 그러면 여기 결합에 존재하는 전자쌍이 여기 p 오비탈이 비어 있잖아. 그럼 이쪽 편과 약간의 부분적인 오버랩을 할 수 있는 거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적인 오버랩이 뭐야? 그게 하이퍼 컨주게이션이야. 그 하이퍼 컨주게이션 효과로 인해서 안정도가 좀 증가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여기 탄소 에너지금 이쪽에 CH3기잖아. CH3기. 여기도 CH3, 여기도 CH3, 여기도 CH3가 돼서 사치환되어 있는 형태가 되면은 이러한 이제 부분적인 하이퍼 컨주게이션 효과가 더 많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럼 안정도가 더 증가가 되겠죠. 그 효과가 많을수록. 자, 그래서 이게 하이퍼 컨주게이션 효과다라고 하는 거 좀 확인해 주시는데, 요거는 기본서에 따라서 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은 교재도 좀 있기는 합니다. 물론 포함하고 있는 교재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개념이다라고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은 요거죠. 결합 세기로 인한 효과. 자, 탄소-탄소 결합에서 S오비탈 성격이 더 큰 탄소 원자끼리의 결합. S오비탈 성격이 더 큰 탄소 원자끼리의 결합이 더 강한 세기를 보인다. 즉, S오비탈 성격이 더 큰 탄소 오비탈인 거잖아. 그럼 SP 오비탈이 S오비탈 성격이 어때요? 제일 커요. S 성격이. SP2, SP3 순으로 S오비탈의 성격이 감소하지. 얘는 50%, 33.3%, 25%니까. 오비탈의 크기는 뭐가 제일 크죠? 얘가 오비탈의 크기가 제일 크지. 즉, S 오비탈의 성격이 클수록 오비탈의 크기가 작아요. 맞잖아? 그 말은 오비탈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 탄소 원자들 간의 결합 길이가 어떻게 된다? 더 짧아지게 되는 거지. 맞잖아. sp3가 가장 큰 오비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p3 혼성 탄소 원자들 간의 결합이 제일 길어요. 거기에 sp2나 sp가 만약에 sp3 대신에 관여가 된다라고 하면은 오비탈의 크기가 더 작아지기 때문에 결합 길이도 작아져. 그 결합 길이가 작아지면은 결합 세기가 더 커집니다. 더 강한 결합이 돼요. 더 강한 결합이 되고, 이는 에너지적으로 더 안정한 결과를 도출해 줍니다. 그러니까 더 짧은 결합이어서 결합 세기가 더 강할수록 그 물질의 에너지는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 결합의 에너지가 낮아지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비교를 해봤더니, 자, 원부텐. 얘는 지금 이쪽 편, 알틸기가 에틸기 형태로 하나가 존재하는 거니까 차수로 보면은 1치환 알켄이 되는 거고, 얘는 2치환 알켄이 되죠. 그러면 지금 탄소-탄소 결합들을 다 비교해 보면은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을 각각 다 비교해 봤어요. 그렇죠?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 여기도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을 비교해 봤어요. 자, 그랬더니 이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 자, 우선 sp3와 sp3로 되어 있는 거. 여기는 sp3와 sp3가 있는데 오른쪽 편에서는 sp3와 sp3 탄소 간의 결합은 없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sp3와 sp2, sp3와 sp2. 요거는 성격이 같네? 그럼 요거 에너지는 같을 거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sp2와 sp2 여기도 있잖아. sp2와 sp2. 그러면 두 개가 중복이 돼서 같은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교 안 해도 되고, 그럼 우리가 이제 비교해야 될 거는 sp3 탄소 원자 간의 시그마 결합과 sp2, sp3 탄소 간의 시그마 결합을 비교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는 sp3인 거는 동일한데 나머지 하나가 sp3인 거, 그 다음에 여기는 sp2인 거, 이게 차이가 나잖아. 자, 그러면 sp2 오비탈이 포함이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sp3 오비탈보다 sp2 오비탈의 크기가 어떻다? 더 작다. 그러면 이 탄소 원자와 이 탄소 원자 간의 결합 길이가 이 탄소 원자와
이 탄소 원자 간의 결합 길이보다 길까 짧을까? 얘가 길까 짧을까? 더 짧죠. 왜? 얘가 오비탈의 크기가 더 작으니까. 얘가 결합 길이가 더 짧아요. 얘가 결합 길이가 더 짧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결합 길이가 짧다. 앞쪽에 설명드린 것처럼 결합 길이가 짧다. 결합 세기는 더 크다. 결합 세기가 더 큰 결합일수록 더 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안정한 거야. 뭐가? 투부텐. 투부텐은 뭔데? 이치환 알켄이잖아. 그쵸? 치환이 더 많이 되는 알켄이 이런 요인에 의해서 안정한 거죠. 그래서 얘는 조금 이해가 확실히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이퍼 컨주게이션 효과는 저도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좀 사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이게 왜 그런지를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없을 거예요.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없을 거고, 그 결과를 가지고 안정도를 비교하는 문제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안정도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우리가 직관적으로 비교해서 이해하기 쉬운 거는 요거니까, 요 개념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고, 추가적으로 하이퍼 컨주게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서도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교재도 있다. 그 점만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얘는 결과를 가지고 실제 비교하는 거, 그 문제가 더 많이 나오니까, 그거와 관련된 문제들을 조금 풀어주시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자, 결론은 뭐다? 치환이 더 많이 되어 있는 알켄일수록, 즉 치환 차수가 더 높은 알켄일수록 더 안정하다. 오케이? 그 결과 확인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 알켄과 시스 알켄 비교하는 건데, 트랜스 알켄이 시스 알켄보다 더 안정하다. 그림 보면 딱 나오잖아. 그쵸? 뭐 때문에? 얘는 공간에서 가까워. 부딪히잖아요. 여기 수소원자가 차지하는 공간이 부딪힌다고. 얘는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안 부딪힌다고. 얘는 입체적인 요인이에요, 그냥. 입체적인 요인에 의해서 트랜스 알켄이 시스 알켄보다 안정합니다. 결론은 끝. 됐죠? 그 내용이야. 근데 이제 조금 더 보면은, 자, 얘도 뭘 가지고 비교하는 거냐면 수소화 반응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거든요. 자, 투부텐인데 둘 다 투부텐인데 얘는 시스고 얘는 트랜스예요. 그럼 이 두 개가 환원이 되면은 수소화 반응을 하게 되면은 다 N-부텐이라고 하는 알케인 형태로 변화가 되겠죠. 그때 방출하는 열이 달랐다는 거야. 시스 형태는 수소화 반응열이 몇이야? 120kJ/몰이고 트랜스 형태는 116kJ/몰이에요. 4kJ/몰 정도 에너지 차이가 나는 거죠. 4kJ/몰 정도 에너지 차이. 뭐가 에너지가 더 높은 거야? 얘가 더 높은 거야. 얘가 더 높은 거야. 그러면 이거는 지금 발열 반응 형태로 진행되니까 전이 상태의 구조와 에너지는 반응물과 생성물 중에 뭐와 더 유사해요? 얘와 더 유사하잖아. 그러니까 이 전이 상태의 에너지 차이가 이 반응물의 에너지 차이와 유사한 정도의 값을 띠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에너지 차이가 나니까 트랜스 상태가 더 안정하니까 이게 만약에 평형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보면은 비율이 달라진다는 거야. 시스 형태가 24%의 비율, 트랜스 형태가 76%의 비율로 존재한다는 거죠. KEQ 값을 계산해보면 여기 평형 관계가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얘는 평형 관계로 놓여줘야 되잖아. 평형 관계. 평형 관계라는 얘기는 시스 형태와 트랜스 형태가 서로 상호 변환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는지 기존 시간에 말씀드렸는지는 정확하진 않은데 좀 헷갈리는데 저 파이 결합이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상호 변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스 트랜스 형태의 이성질화 반응은 시스 형태가 트랜스 형태로, 트랜스 형태가 시스 형태로 상호 변환하는 거, 그걸 이성질화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저 이성질화 반응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파이 결합이 한번 끊어져야 돼요. 파이 결합이 끊어지고 시그마 결합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회전을 통해서 상호 변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비율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럼 이성질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반응 조건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뒤쪽에 나오겠지만. 자, 일단, 이중결합의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이성질체의 상호 변환이 자발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렵다. 맞겠죠? 이게 자발적으로 변환이 됐으면 앞쪽에서 시스트랜스와 이지 이런 거 왜 배웠는데? 상호 변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입체적인 걸로 구분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강산을 촉매로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I2라고 하는 걸 촉매로 사용하는 경우인데, 이론적으로는 강산을 촉매로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요. 실제 요거를 시스트렌스 이성기라 반응을 할 때는 거의 대부분 I2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이오딘을 이용해서. 반응 시간 되게 길거든요. 사실 평형관계가 있으니까 어느 한쪽으로 우사하게 보내기 위해서 반응 시간이 되게 긴데, I2를 촉매로 사용하는 경우는 실제적으로도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이용해가지고 이성기라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게 뭐냐면, 파이 결합이 한번 끊어져야 된다. 파이 결합이 분해가 되고, 이성기라 반응이 일어나고 다시 파이 결합이 만들어져야 돼. 파이 결합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방법을 써도 서로 상호 변환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강산을 촉매로 사용하는 경우인데, 저 강산을 그냥 HA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반응 메커니즘은 평형관계에 있으니까 사실 이제 양쪽 편으로 다 그리게 될 텐데, 일단 시스 형태가 트랜스 형태로 변화가 되는 거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CH3, 여기도 CH3라고 부르는 시스 형태예요. 여기 수소원자가 되겠죠? 자, 이러한 시스 형태의 투 부텐에서 강산이라고 하는 거를 촉매로 사용을 해요. 촉매만 써주면 돼. 그럼 이쪽에 이중결합의 파이 결합의 파이 전자가 HA라고 하는 강산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자세한 메커니즘은 HX 첨가 반응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자, 여기 탄소 쪽에 이제 수소원자가 가서 붙어요. 이쪽에 CH3기가 되고, 여기에 원래 수소원자가 있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여기 수소원자가 여기 가서 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대로 CH3기와 수소원자가 되면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 탄소 양이온 성격이 만들어지거든요. 탄소 양이온 성격.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지금 더 중요하게 볼 건 뭐냐면 파이 결합이 끊어졌잖아. 시그마 결합만 남았어요. 이 상태가 되면 뭐가 가능하다는 거야? 회전이 가능하다는 거지. 시그마 결합. 그러면 이쪽의 메틸기와 이쪽의 메틸기가 공간상 지금 같은 쪽을 향하고 있었으니까 입체적으로 부딪힘이 크잖아요. 그래서 얘가 180도만큼 회전을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이쪽 편에 CH3기가 일로 내려와요. 여기는 뭐 수소원자 두 개가 같으니까 지금 이제 입체 배양을 딱히 표현은 안 한 거예요. 좀 더 정확히 하면은 세기와 대시로 나타내 줘야겠지만 사실 큰 의미가 없어서 표현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대로 수소원자의 양이온 성격이 남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떨어진 A-, 얘는 뭐가 없어야 되냐면 친핵성도가 없어야 되거든요. 친핵성도가 없이 염기도만 있어야 돼. 그래서 저기 떨어진 A-가 다시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염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쌍을 가지고 여기 수소를 다시 공격해요. 이 연결을 만들어주죠. 자,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CH3에 이쪽에 CH3 여기로 수소가 존재하고 여기로도 수소가 존재하는 형태의 이중결합을 포함하게 있는 얘가 뭐야? 얘가 트랜스 형태가 되는 거죠. 뭐로부터? 시스 형태로부터. 오케이? 요게 이제 강산을 이용했을 때 이성질화 반응의 메커니즘인데 당연히 반대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얘는 평형관계에 있는 반응이거든. 물론 시스 형태가 트랜스 형태로 변화가 되는 비율이 더 높죠. 얘가 76%인가 그랬고 얘가 24%가 그랬으니까 시스 형태가 트랜스로 되는 비율이 더 높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트랜스가 시스로 되는 건 안 되느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평형관계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강산을 촉매로 사용했을 때의 메커니즘이에요. 자,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I2를 사용할 때예요. I2를 사용하는 건 조금 성격이 다른데 자, 우선 I2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결합이 잘 끊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게 아이오다이드와 아이오다이드 사이의 결합이잖아요. 얘가 균일 분해가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그래서 두 분자에 아이오다이드 라디칼을 만들어요. 요게 반응에 관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똑같이 시스 형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면 이중결합이잖아요. 자, 아이오다이드가 관여가 돼요. 아이오다이드가 라디칼 형태로 여기 탄소 쪽을 공격합니다.
결합을 형성하겠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여기 탄소 파이 결합이 존재하잖아요. 그 파이 결합의 파이 전자 중에 하나가 이쪽 편 탄소 쪽 아이오다이드와 결합 형성하는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어디로 이동하냐면 여기 탄소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요게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 전자 하나를 찾는 과정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과정에서 여기 CH3기가 되고 여기는 수소 원자가 되면서 여기는 이제 이번에는 라디칼 형태로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수소 원자의 아이오다이드 결합 형성하고 CH3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도 여기와 여기가 반대쪽을 향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회전이 되면서. 자, 그러면 저기 CH3기, 그다음에 CH3기가 일로 오게 되고, 그쵸? 그렇고 여기는 아이오다이드 그대로 존재하고 수소가 일로, 여기는 수소가 결합되어 있으면서 무아디크. 자, 회전했어요. 그래서 얘와 얘를 가장 먼 쪽으로 일단 바꿨어요. 그럼 다시 이제 돌아가야겠죠? 이중결합 형성하는 쪽으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두 분자의 아이오다이드 라디칼이 관여가 됐잖아. 한 분자의 아이오다이드 라디칼이 다시 짝을 찾는 거야. 짝이 뭐야? 아이오다이드니까 다시 나랑 같이 짝하자 이렇게. 그럼 얘 입장에서는 탄소보다 아이오다이드가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 결합에 존재했던 전자 중 하나를 가지고 너 절로 가면서 얘가 결합 형성해요. 이렇게 되면서 얘가 뭐가 되냐면 I2로 변화가 돼요. 다시. 그리고 여기 전자 하나가 있잖아요. 그게 일로 가고 여기도 전자 하나 있잖아요. 이게 일로 와요. 그럼 여기에 다시 뭘 만들게 되냐면 파이 결합 형성하게 되죠. 그러면 요거로부터 뭐가 되냐면 트랜스 형태가 이렇게 되죠. 물론 여기도 평형 반응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관심 있는 거는 시스 형태가 어떻게 트랜스 형태로 변화가 되는지, 이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I2를 이용한 반응의 메커니즘은 아마 거의 설명을 해주지 않으실 가능성이 클 거예요. 강산을 이용한 그 정도가 조금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뒤쪽에 알케네의 반응들의 메커니즘을 다 공부하시고 나잖아요. 그러면 되게 쉽게 느껴지실 메커니즘이에요. 지금은 처음이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물론 여기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뒤쪽에 말씀드렸다시피 알켄 메커니즘 공부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혹시 지금 단계에서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넘어가시고 나중에 알켄의 반응도 다 설명을 하고 공부하고 나면은 그때 다시 돌아오셔서 공부하셔도 충분해요. 근데 이거에 대한 메커니즘은 사실 잘 나오지는 않아요. 이성질화 반응에 대한 메커니즘은 잘 안 나오고 그냥 알켄 자체 반응의 메커니즘도 워낙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까지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자, 요 관련된 문제들 좀 풀어보고 그 다음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화합물 중 더 안정한 알켄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쪽에서 이제 알켄 안정도에 대한 거를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문제없이 다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A번과 B번은 이제 치환 차수라고 볼 수 있는 거, 그게 다르죠. A번은 1치환 알켄이고, 오른쪽 편의 화합물은, A번은 이제 왼쪽 편의 화합물은 1치환 알켄이고, 오른쪽 편의 화합물은 2치환 알켄이죠. 더 안정한 거는 치환이 더 많이 되는 거니까, 오른쪽 편 화합물이 더 안정합니다. 자, B번은 지금 이제 시스 형태를 포함하고 있고, 오른쪽 편의 형태는 트랜스 배양을 가지고 있는 알켄입니다. 당연히 입체적인 요인으로 해서 트랜스 형태가 더 안정하게 되죠. 자, C번은 지금 이거는 치환 차수 가지고 따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3치환. 그리고 오른쪽 편의 화합물은 이제 2치환 알켄이죠. 그래서 치환이 더 많이 되어 있는 왼쪽 편 화합물 3치환 알켄이 더 안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사이클로 알켄의 안정도예요. 사이클로 알켄, 고리형 알켄이죠. 자, 고리 크기에 따른 이제 안정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이클로 알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리 크기에 따른 에너지 차이가 존재하고, 고리 크기가 작을수록 당연히 스트레인 값은 크잖아요. 특히나 이제 사이클로 프로펜, 사이클로 부텐 같은 경우는 고리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제 고리 스트레인이 굉장히 크게 생성이 되죠. 그래서
에너지가 상당히 불안정하지만 합성 및 보관은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근데 저거를 가지고 뭐 실험하는 경우나 그런 경우는 일단 극히 드물고요. 되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이클로펜텐 5원환 정도부터는 이제 고리 내부에 이중결합이 꽤 존재할 수 있고요. 사이클로펜텐이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이중결합 존재할 수 있잖아요. 물론 시스 배양이죠. 이렇게 시스 배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중결합이 돼서 여기가 수소고 여기가 수소니까 시스 형태예요. 그래서 시스 배양으로 존재하는 5원환 정도부터는 쉽게 존재할 수 있고요. 이게 되게 안정하고요. 반응은 사실은 알켄과 거의 유사한 화학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특징이 있고, 자, 근데 이제 고리형 알켄과 사실형 알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시스트런스 이성유지의 존재 가능성과 에너지 차이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사실형 알켄, 시스 형태와 트랜스 형태 모두 다 존재할 수 있죠. 탄소 두 개부터, 이제 탄소 두 개는 시스트랜스라고 명명이 되지 않으니까, 뭐, 예를 들면 탄소 4개 정도부터는 뭐, 시스 형태와 트랜스 형태 딱딱 구분이 돼서 존재하는 거, 당연히 존재할 수 있고, 에너지도 비교할 수 있잖아요. 뭐가 더 안정하죠? 시스 알켄과 트랜스 알켄 중에 트랜스 알켄이 더 안정하잖아. 왜? 원자들 간에 부딪힘이 없었으니까. 그쵸? 트랜스 형태가 시스 형태보다 더 안정하다. 입체장애가 트랜스 형태가 더 적으니까. 자, 그런데 고리형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시스 사이클로 알켄은, 시스 형태를 가지게 되는 사이클로 알켄은 5원환부터 안정해요. 아까 그려드렸잖아. 5원환. 그거부터는 안정해요. 그런데 트랜스 형태를 가지게 되는 사이클로 알켄, 트랜스 형태를 가지게 되는 사이클로 알켄은 7원환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는 게 좋고요. 존재한다 해도 에너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7원환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나마 안정하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나마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가장 작은 골격이 몇 개냐면은 8원환부터예요. 8원환부터는 그래도 비교적 안정도가 그래도 꽤 많이 증가하는 것 같아요. 8원환부터는 이제 존재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자, 이게 8원환이거든요. 이렇게 존재하는 거니까 얘는 시스 형태예요. 굉장히 안정하게 존재하는 구조인데 얘는 트랜스 형태잖아. 이중결합에 대해서 서로 다른 쪽 방향. 얘는 안정도가 시스 형태에 비해서 꽤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고리 형태 같은 경우는 고리 크기가 굉장히 크지 않는 이상은 시스 형태가 트랜스 형태보다 더 안정하다. 사이클로 알켄은 그 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규칙 중에 하나가 요거 브렉 규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브렉 규칙. 자, 달에 걸친 두 고리 화합물에서 다리목 탄소 원자의 이중결합이 존재하려면, 얘가 다리목 걸친 고리 화합물이고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 부분이 다리목 탄소 원자예요. 저 다리목 탄소 원자의 이중결합이 존재하려면 이런 식으로, 자, 두 고리 중 하나가 적어도 8개의 탄소 원자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고리 중 하나가. 자, 이게 다리 걸친 고리 화합물. 이걸 평면적으로 나타냈던 거고, 이거 3차원 형태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거 구조는 좀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중결합이 존재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가장 큰 고리가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돼도 6개. 얘네 가장 큰 고리가 6원환이에요. 6원환 형태에서는 이런 구조가 불가능하고, 두 고리 중 하나가 적어도 8개의 탄소 원자를 가져야지만 안정하다. 자, 얘가 왜 그런지를 보면은, 자, 여기 이중결합의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여기 이중결합의 기준으로 지금 요런 배양과 요런 배양은 어떤 배양이죠? 이렇게 지금 5원환을 표현해보면 시스 배양이야. 이중결합의 기준으로 같은 쪽으로 이제 알킬 치환기들이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스 배양이야. 자, 그런데 요걸 보세요. 여기 이중결합에 대해서 이쪽 편과 이쪽 편을 향하는 거. 서로 반대쪽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래쪽 고리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 아래쪽 고리에 대해서는 이중결합의 배양이 트랜스 형태처럼 존재하는 거예요. 공간상. 그러면 트랜스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크기의 고리가 몇 개라고 말씀드렸어요? 8개. 그래서 최소 8개를 가져야지만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되니까 얘가 트랜스 배양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고리가 몇 개냐면은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얘는 8원환 고리야. 이렇게 되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불핵규칙 간혹 나오고요. 요거 안정도 비교하는 것들도 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 개념은 좀 정확히 파악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거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이번 시간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화합물 중 존재 가능한 안정한 알켄 화합물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고리에 이중결합이 두 개가 존재하는데, 왼쪽 편의 이중결합은 이중결합을 기준으로 알키기들이 서로 반대쪽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E폼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 편은 G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트랜스 형태, 왼쪽 편은 트랜스, 오른쪽 편은 시스 형태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오른쪽 편의 경우처럼 G폼, 시스폼으로 되어 있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왼쪽 편에 E폼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게 안전하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최소 몇 원화? 그쵸, 8원한 고리가 돼야지 그나마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가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개. 얘는 7원한 고리예요. 7원한 고리까지는 존재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형태는. 그래서 A번은 존재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B번은 이제 다리에 걸친 고리 화합물이고 이중결합이 존재하는데 그 이중결합이 다리에 걸친 고리 탄소 쪽을 포함해서 이중결합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B번은 안정하게 존재 가능합니다. 이중결합의 같은 쪽 향하고 있는 이제 시스폼이기 때문에 그래서 B번은 안정하고요. 자, 10번은 지금 평면 형태로 그려져 있지만 다리에 걸친 고리 화합물이에요. 여기가 다리목 탄소가 되는 거고 이쪽 다리목 탄소 원자 이중결합이 존재하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쪽 이중결합이 존재하는 거에서 가장 큰 고리라고 해봤자 얘는 6원 아니에요. 그래서 10번 화합물은 불안정합니다. 브렉 규칙을 위반하는 거죠. 자, D번 화합물도 보시면 이쪽 편에 이중결합을 포함하고 있고 역시 다리목 탄소가 존재하는 다리에 걸친 고리 화합물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중결합을 포함하고 있고 가장 큰 고리를 찾아보면 8원안이죠. 그래서 요거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8원안 고리. 그래서 D번은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다.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 2번 화합물은 지금 다리 걸친 다리목 탄소 원자 이중결합이 존재하는 상태예요. 근데 제일 큰 고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7원안이에요. 그래서 2번은 브렉 규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안정하게 존재할 수 없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